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한 주의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싹 되면서 일제히 기분 좋게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급도 잘 들어왔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왔고 또 반도체, 2차 전지의 상승세도 굉장히 힘이 좋았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되었다라는 점이 오늘 눈에 띄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 또 이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욕심이 있다면 이게 단발로 끝나지 좀 말고 조금, 그러니까. 연속성 이렇게 급하게 안 올라가도 돼요.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좀 올라가는 좀 방향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맞아요. 예. 요새 계속 하루 천하였기 때문에 이 맞아요. 상승세가 좀 쭉 이어지면서 정말 산타 랠리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이러한 바람을 담아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또 확실하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일 전문가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우상향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스피드한 진단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화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한 분께서 관련된 종목들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빠르시네요. 네. 아주 뭐 좋은 바람직한 모습이고. 자세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께서는 오늘 약간 좀 조용하십니다. 얼른 좀 들어오셔가지고 네. 종목 좀 올려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사전 접수 종목 볼 텐데요. 오늘 또 로봇과 관련해서 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산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올라가나? 약간 이런 생각 좀 드는데요. 맞아요. 예, 45,000원에 비중 5%로 딱 들어가셨고 오늘 두산 로보틱스 아주 뭐 좋습니다. 좋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4.2% 정도의 수익이 현재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장 때부터 지켜보신 종목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눈여겨보다가 네. 김영일 전문가님이 추천을 해주셨다 그래요. 김영일 전문가가 아침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 추천해 주시는 걸 보고 관심 종목으로 지켜봤는데 주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가격대보다는 조금 늦게 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향후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이후에 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최근에 좀 급등과 함께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전망들 또 김영희 전문가님의 의견과 함께 팀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종목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손여로 팀장께서는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키워드 하나 주신다면요. 네, 김영일 전문가님 추천 종목이니까 말 잘해야 되는 거죠. 아니 싸우셔도 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네. 성장주의 투심이 중요하고 두산 로보틱스의 향후 실적 발표 내용이 중요하다.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긍정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자, 우리 김영일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로봇의 새로운 대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대장.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손여로 팀장부터 성장주의 투심. 뭐 이제 CPI 내려가고 나서는 투심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좀? 네, 우선 뭐 시장 브리핑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님께서 일목요연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CPI 뉴스만을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 임시 예산안까지 한꺼번에 맞아요. 통과가 되면서 갭상승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분들께서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높게 갭상승을 하면은 조금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오지 않을까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호가의 외인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동시호가의 100억 원 이상 주워 담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성장주 투신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2차전지도 괜찮고 반도체도 괜찮고 자동차도 괜찮은데 로봇 관련 종목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이제 11월 17일에 이제 지능형 로봇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떤 기술력을 갖춘 자격을 갖춘 로봇에 한해서는 뭐 공원 인도 이런 쪽 이제 보행할 수 있는 로봇이 이제 허용이 된다는 소식에 어떤 기술력과 안정성을 갖고 있는 종목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두산 로보틱스나 뭐 T 로보틱스나 뭐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우리 시장 이제 뭐 하루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자꾸 봐오던 뉴스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고 하면은 전 로봇주가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거의 시장을 한 10년 정도 봤을 때 네. 저는 정말 운이 나쁜 세대인가 봐요. 저는 왜요? 6개월 이상 조정장은 정말 많이 겪어봤는데 6개월 이상 상승장은 2번 겪어봤어요. 코로나 때랑 지금이랑. 근데 이제 뭐 제가 괜히 뭐 재수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정말 그렇게 안심하고 뭔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뭐 어떤 뉴스 하나에 갑자기 와르르 쏟아지고 갑자기 완전히 어떤 뉴스에 해결된 건 아니니까. 제가 그렇죠? 정말 그냥 벨트 풀고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 안 하겠다. 확실하게. 이제 인하하겠다. 이 발언을 했을 때. 근데 이것도 갑작스럽게 딱 나오면은 시장이 빵 가는데 한 달 있다가 네. 2달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때가 단기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생각한 뉴스랑 시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로봇주에 한 가지 의심을 하는 것은 실적이 생각보다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산업이나 종목을 보더라도 이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는 전망이 다 맞으면 누가 읽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왔을 때는 바짝 붙잡고 있는데 제가 로봇주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적이 쇼크가 나오거나 예상치를 하회할 때는 뒤도 모르게 돌아서는 모습이 있는데 두산 로보스는 다행히도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영업 손실이긴 하지만 매출액이 증가했고 어떤 증설이나 이런 효과로 안정적 실적이 돌아올 것이라 하는데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괜히 이제 리포트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작게 말하거든요. 네. 로봇주의 실적 턴어라운드 시기가 솔직히 나올 때가 된다 안 나온다. 근데 이거를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장점이 뭐였냐면 삼성이 뒤에 있는 거는 그대로인데 연간 실적 흑자가 메리트였거든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적자 나왔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도 2024년 하반기인가 이제 상장할 때 올해 상반기에 상장할 때 리포트 막 나올 때 분기 흑자 시점이 2024년 하반기가 2025년 상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3분기 적자가 나오면서 이 연간 실적 언제 돌아설까가 조금씩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이제 방구석 전문가인 제가 말하니까 영향이 없지만 막 증권사에서 이런 것들 갑자기 리포트 쓰기 시작하면 투신 돌 수 있거든요. 공신력. 네. 제가 이제 뭐 초를 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도체나 2차 전지나 특히 SK 이노베이션의 SK온이 흑자가 많이 지연됐어요. 거의 1년 반? 네. 그러면서 그런 뉴스 나올 때마다 SK 이노베이션이 푹푹 빠졌잖아요. 제가 뭐 젖을 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추이가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가야죠. 보되 네. 이런 것들은 체크해 볼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손현우 팀장께서는 이제 성장주 투심 그리고 실적 발표 장점과 단점을 이제 동시에 이제 균형감 있게 가져가자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로봇의 새로운 대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새로운 대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의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일단은 뭐 회사에 대한 부분은 잘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시장에 대한 뷰 요거랑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저는 이제 느꼈을 때 CPI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상당히 환호를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환호를 한 건데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올라가다가 그대로 다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추세도 살아있고 수급도 살아있기는 하지만 시장을 끌고 가는 그림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약간의 등락폭이 있는 수준? 그러한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반도체 소부장 쪽들 보게 되면 뭐 두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상승이 잘 나왔지만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HPSP나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네. 큰 상승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의 또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했다 정도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생각보다 주도주에서 약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수가 올라가기는 했는데 주도주가 딱 올라간 정도, 지수도 딱 그 정도로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는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주도주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개별주들이 막 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오늘 로봇주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움직임을 좀 받아줬어요. T로보틱스가 오늘 가장 크게 움직여줬는데 제가 로봇주들은 항상 이제 볼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세분화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로봇주들이 서비스 로봇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협동 로봇도 있고 그다음에 네. 뭐 감속기도 있고 자율주행 로봇도 있고 요런 이제 법들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온 이슈가 무엇이냐 이제 이 지능형 로봇에 대한 이 이야기잖아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T로보틱스가 이제 관련해서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왜 이제 대장으로 제가 표현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잠깐 이제 차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이 구간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1차 목표가를 42,000원 정도 안내를 드렸었고 2차를 한 45,000원 정도로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높게 들어가신 거기는 해요. 그러면 제가 왜 이제 이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을 드렸었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최근 이제 이 로봇주 중에서는 수급이 빠르게 들어가 줬습니다. 가장 먼저 수급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무언가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가 또 가장 빠르게 로봇주 중에서는 수급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이 구간에 추천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약간의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죠. 어떠한 부분이냐? 제가 결국에는 이 구간은 이제 2차 목표가로 설정을 드렸던 게 정확하게 상장 초기의 물량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이제 이 IPO를 참여를 했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또 상장 초기에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도 시총이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아직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시총이 작거든요. 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뭐 실적도 훨씬 잘 나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 더 커져야지. 이러한 이제 판단하에 이 상장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구간의 매물이 두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차 목표가를 45,000원 정도로 이제 안내를 드리면서 결국은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제대로 이제 또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 이 구간을 못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상당히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뚫어주느냐 마느냐 이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가장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이 굉장히 판매 채널을 많이 뚫어놨기 때문에 대장으로서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을 봤을 때 T로보틱스가 가장 탄력이 컸다라는 점. 그러면은 T로보틱스가 다가오는 이슈에 대해서 대장으로 움직였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오기는 했지만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매물대 부딪히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느냐 마느냐 굉장히 이 구간을 조금 주의 깊게 보면서 전략을 꾸려나가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의 키워드가 로봇의 새로운 대장이었기 때문에 네. 손여로 팀장님께도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로봇주 중에 내가 하나를 산다라고 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에 대장주를 어떤 걸 꼽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 두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을 혹시 보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일단은 색깔이 비슷하면서 달라요. 일단 고르려고 한다면 저는 지금은 두산 로보틱스를 고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의 저력을 이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딱 어떤 매매는 트레이드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펀더멘털과 성장성은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해서 보유 기간을 길게 가져가도 후회 안 할. 근데 내가 이 보유 기간을 줄이면서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랑 누가 사고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차트 참고할 그게 없어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 참전 뉴스에 막 상한가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외인 기간 정말 수급 좋고 기관 수급이 좋기 때문에 저는 당장 두산 로보틱스에 손을 들겠지만 삼성이 만약에 괜히 삼성이 아니잖아요. 두산한테 밀리지 않겠다고 이제 한종희 부회장도 보핏 이야기하셨고 뭐 로봇 산업 투자하겠다고 막 몇십 조 쏟아붓겠다.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할까 이건 좀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한 탄력 보여준다고 하면 내가 내부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겠지만 지금 당장 수급을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네. 확실하게 흑자 전환 가능성은 두산 로보틱스가 확실히 높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수익의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수익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투자 의견은 보유 의견 드리고 손절가는 46,000원 좀 왜냐면 수익 중이시니까 제가 플러스 3% 구간을 잡았어요. 네. 나중에 이거 이탈하면 매도하시고 다시 사시라고 46,000원 잡아드렸고 1차 목표가는 52,000원 잡아드리고요. 52,000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요즘은 또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종목을 딱 선택을 하실 때 실적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쵸. 네, 3분기도 중요하죠. 잘해야 되고 네. 4분기도 잘해야 되고 내년 1분기도 잘해야 되고.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이미 상장 전부터 좀 경쟁력 있게 글로벌 기업들하고 뭐 탑4 뭐 이렇게 좀 들어간다고 좀 들었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좀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일단 3분기 실적은 매출 자체 캐파는 커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영업 손실은 아직까지는 더 확대가 됐거든요. 덩치만 커진 거군요. 네, 덩치만 네. 커졌고 아직까지 영업이익은 크게 잘 올라오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로봇주들은 실적을 아예 안 봅니다. 실적을 아예 안 보고 시장에서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섹터고 성장에 대한 이 투심이 작용을 하는 그런 섹터이기 진짜 때문에 성장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로봇주는 사실 실적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장주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연 얼마나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 티로보틱스가 오늘 대장으로 움직이기는 했는데 사실 티로보틱스의 수급 자체가 저는 오늘 뭐 들어온 게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왔다라고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예전 구간, 매물 구간이 딱 요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오늘의 수급이 완전하게 많이 들어왔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여전히 수급이 살아있는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현재 여전히 수급이 최근에 들어온 거 아직까지 살아있고 바닥 잘 짚어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최근에 이 수급이 조금 살아있는 모습이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매물 구간 이제 계속해서 부딪히다가 못 뚫어주니까 차익 실현 나왔지만 다시 한번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추세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는지 위주로 보시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상장 초기에 시작이 되었었던 구간이 약 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안내를 드리고 손절가는 일단은 또 이제 이 4만 4천 원 정도 이 저가 구간을 이탈을 하는 구간이 또 한 4만 4천 원 정도 될 것 같기 때문에 4만 4천 원 정도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또 기술적인 분석 다 해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다 이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손현호 팀장께서는 이제 장단점 얘기해 주시면서 좀 더 균형감 있게 가는 건데요. 우선 목표가 52,000원, 그리고 손절가 46,000원 제시를 하셨고요. 김영일 전문가 역시 조금은 이제 매물벽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더 깊게 해 주셨습니다. 투자 의견 보유,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4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꽉 채워서 여러분들 종목 진단 달려가 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주시면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진단 가능하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 분, 두 분씩 이제 슬슬 한미 반도체를 사도 되냐. 매수 문의도 들어오시는구나. 그렇죠. 약간 눈여겨 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WCP라든지 또 에코프로 BM 큰 종목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이슨 힐 님께서 원익 IPS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잘 갔는데 원익 IPS는 글쎄요 이미 좀 시세가 뭐 일이 나온 걸까요? 지금 약간 오늘은 부진한 모습인데 사셨던 가격이 36,000원이고 오늘 종가도 약간 뭐 그 비슷한 구간대인 것 같습니다. 7%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요. 자, 같이 매수를 했던 하나마이크론이나 뭐 PCB 쪽에서 이수 페타시스는 잘 가는데 왜 얘만 파란색이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11월 13일 이번 주 초에 36,800원까지 갔다가 이제 약간은 조정받는 그런 구간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현호 팀장님, 원익 IPS 상대적으로 못 가서 좀 속상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왜 못 가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보신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인데 매출 비중이 이제 뭐 디스플레이랑 태양광 장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로는 이제 후공정 패키징 업체죠. 근데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50%고 베트남의 신규 이제 완공되고 있는 공장은 SK 하이닉스 관련 패키징 사업을 영위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수 페타시스는 엔비디아의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 개요부터 밀려났죠. 그쵸. 엔비디아 HBM3랑 거리가 제일 멀죠. 약간 이력 네, 전공정 장비 쪽이니까. 그 다음에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스페타시스랑 한미 반도체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페타시스도 전 분기 대비해서 30% 깎였고 한미 반도체가 조금 특출나죠. 한미 반도체가 하나 마이크론인가요? 하나 마이크론은 네. 오히려 하나 마이크론도 한 15% 정도 하회. 근데 원익 IPS는 적자 전환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말씀드렸을 때 원익 IPS가 가장 못 가는 이유가 아마 설명이 되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익 IPS가 그렇다고 너무 못 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일단은 바닥 대비해서 하나마이크론이나 이스페타시스가 너무 많이 올랐을 뿐이지 원익 IPS도 박스권 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지금 11월 2일에 60일선과 20일선을 동시에 돌파한 다음에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일선과 10일선을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추이가 꺾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 보면 꾸준하게 외국인 투자가들 수급 들어오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 수급 들어오고 있고 오늘 하루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산 투자를 중요시 여기시기 때문에 세 가지 종목을 다 골고루 매수하신 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차별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이 종목들이 하고 있는 업종의 차이,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의 전방에 있는 기업의 차이, 그 다음에 이 전방 기업과 이 현업을 하는 기업들 간의 시너지 간의 차이 때문에 이런 차별화가 있는 거지만 원익 IPS도 적자 전환했는데 오히려 우상하고 있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 위치가 사실 이번 주에 사셨으면은 괜찮다. 근데 저번 주에 이제 7월 31일 전후로 사셨다고 하면은 조금 긴밀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제가 33,500원 정도, 33,500원 정도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38,000원, 2차 목표가는 한 41,000원 정도 잡고 제 이 판단이 틀리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원익 IPS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 평가하지 마시고 우선은 절대 평가가 필요한 시점, 이 자체적인 장점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는 38,000원, 41,000원 이렇게 두 가지로 목표가 드리고 손절가는 33,500원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윤기숙님께서도 원익 IPS 5년째 가지고 있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한번 잘 참고해 보셔서 꼭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 저희 잠시 후에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영실님 오셨고요. 양두현님께서도 종목 진단 남겨주고 계시고 종목에 대한 답답함들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오늘의 이 반등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이기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도 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저희와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나노 신소재인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만 1,500원이거든요. 비중은 얼마나 담으셨어요? 예, 10%예요. 10% 담으셨고 오늘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좀 힘이 빠져가지고 많이 실망하셨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되나 그래요? 그걸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많이 지금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데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나노신소재 그래도 좀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 있는지 예. 김영일 전문가님께 설명 들어보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거 단기로 들어가신 건가요? 단기보다도요. 네네. 뭐 조금 올랐다가도 빠져버리고 네네. 그러니까 아, 손절을 일찍 해야 되나 좀 길게 가져가면 수익이 날 수 있나 그걸 알고 싶어요. 길게 가져가면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혹시? 아니 13만 원 정도 받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13만 원 정도 보셨으면은 조금 짧게 보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이제 설명 한번 들어볼 테니까 시청자님 이제 시각에 맞게 관점에 맞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나노신 소재는 워낙에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워낙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좋을 기업, 앞으로가 더 좋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가장 큰 모멘텀은 이제 이 CNT 도전제라고 하는 이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요게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이 배터리 내에서 이제 뭐 양극재와 뭐 음극재, 뭐 그다음에 뭐 집전제 등등 해서 배터리 내에서 이제 전자의 이동을 촉진하는 소재, 그러니까 성능을 크게 뛰어오르게 하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를 또 구성하는 필수 소재로 꼽히면서 앞으로 성장성이 결국에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이제 또 나노신 소재 하나뿐이다, 약간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상당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은 당연하게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이 CNT 도전제 생산 규모가 올해 한 1만 3천 톤인데 내년에는 3만 1천 톤 해서 한 2026년까지 8만 톤으로 늘어날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캐파도 증가하고 실적도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이 시장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의 시장 상황이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나노신 소재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뭐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다 마찬가지로 오늘 올라오다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오늘 올라오다가 빠졌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는 지금 시장과 무관하게 생각할 수 없는 종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총 상위를 또 다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올 때는 같이 올라와주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떨어지는 종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을 예로 들었을 때 오늘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정확하게 27만 원 정도 구간에서 부딪히면서 그대로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즉 최근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이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 벌써 또 단기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딱 이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상승은 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CP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예상대로 CPI가 상당히 잘 나와줬고, 그러면서 시장은 이에 대해서 환호를 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올라가니까 같이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매크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양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지,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완전 이제 찐으로 반등이 나올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급등을 시작할 거야, 이러한 그림이라고는 아직은 안 보여지거든요. 결국에 2차 전지는 성장을 할 겁니다. 2차 전지는 성장을 할 건데 지금 현재 당장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미국의 뭐 GM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서 생산량 조금 조절하겠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을 지금 계속해서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잡고 있는데 수익성 자체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한 내년 정도까지는 조금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내실을 다지는 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2차 전지를 느낄 때에는 이제 앞으로 또 열보 전진을 하기 위해서 살짝 한 발 정도는 후퇴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는 기다리는 타이밍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이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의 탄력을 받기는 힘든 거죠. 왜? 마찬가지로 나노신 소재도 같은 에코프로 BM이나 뭐 다른 2차 전지 종목들과 같이 똑같이 단기 매물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주목을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정도 13만 원 정도 구간 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완전히 장기로 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2차 전지 봤을 때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단기로 매매하는 전략을 노려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시청자님께서 완전 장기로 보신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이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2월 FOMC까지 뭐 딱히 악재가 나올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만 굉장히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가가 약 12만 200원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만 원 이탈하면 다시 한번 바닥 확인하러 가는 거고, 만약에 이 구간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트라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 12만 원 이탈 시 정리,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3만 원 구간에서 14만 원 정도 구간, 이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셔서 이 구간 뚫어주면 추가적으로 수익권 확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한 차례 정리했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 노리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나노 신소재 12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길게 좀 시간을 두고 보시면서 13만 원, 14만 원까지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손절하기 전에 또 이렇게 잘 진단 받으셔서 수익의 기회 잡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진단 잘 받으셨고.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거북이님께서 LS 전선 아시아 올려주셨습니다. 네. 사셨던 가격이 12,800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매수하시지 않으셨을까? 이제 최근에 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잘 나왔었고요. 10%를 들고 계시는데 계속 갈 것 같아서 갖고 사신 것 같은데 안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거북이 같은 종목이군요. 근데 이게 내가 거북인 건 상관이 없는데 상대가 보고 있는 보면 답답하거든요. 네, 천천히 가더라도 목표가까지 가기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그런 희망을 좀 얻으실 수 있도록 한번 손 팀장님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전선 아시아 이제 좀 바닥 딛고 다시 좀 올라갈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내던지고 싶을 때 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LS 전선아시아 정말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LS 전선아시아 그룹인 분들도 언론 플레이를 상당히 잘한다라고 판단됩니다. LS 전선아시아가 지금 뉴스 찾아보시면은 뭐 분기 최대 실적, 연간 최대 실적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사실입니다. 이제 2020년에 뭐 연간 실적 적자 나왔지만 한 번입니다. 근데 그 뒤로 흑자 전환했고 그 뒤로도 꾸준하게 분기 실적이 최고치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괄목할 수준으로는 엄청나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2차전지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15%씩 증가하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2019년, 2018년 보면은 이만큼 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2020년에 한번 미끄러졌다가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좀 임팩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중간에 이 LS 전선 아시아가 초전도체 관련 옷을 입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LS 전선 아시아가 초전도체 관련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LS 전선 아시아가 팔고 있는 해저 케이블에 약간 전도성이 있는 그래서 전도성 사업을 진행했을 때 가장 관련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강한 매수에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따라오면서 안정적인 지지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업종 대비 고평가 영역이거든요. 업종포가 6.13이고 11개월 선행포가 27.83입니다. 업종 대비해서 한 4배가량의 고평가 영역이 있는데 이 종목을 한 2년, 3년 보유한다고 하시면은 저평가 영역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에 있는 밸류를 땡기고 있는 거죠. 리포트를 보니까 내년부터 베트남 정부의 본격화된 전력 개발 투자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이제 베트남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전력 설비나 이런 전력 인프라를 이제 뭐 신규로 넣거나 교체할 건데 그 수주를 LS 전선 아시아가 가져갈 가능성이 큰데 이 사업 규모가 거의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거를 LS 전선 아시아가 일부만 떼와도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봐주고 계시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8일부터 기관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 어제 오늘 순매수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 좀 공격적으로 매수 안 합니다.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부분도 있는데 보통 실적 나온 종목들은 차분하게 매수를 하다가 이슈가 나오면 좀 줄이고 나갑니다. 아니면은 악재에 나오면 그대로 뒤돌아 나가고요. 아마 시청자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21선과 61선 살짝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61선 위에서 안착한 다음에 우상향하면서 21선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수급 동향이 나쁘지 않으니까 이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 종목이 언제 슈팅 나올지 모릅니다. 일단은 뭐 초전도체 관련주로 부각이 언제 될지 모르겠고 뭐 베트남 해저 케이블 뉴스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 실적 발표는 그나마 예상 가능하죠. 3분기 실적 발표했으니까 실적 발표 모멘텀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그 전에 초전도체랑 해저 케이블, 뭐 베트남 투자 이런 관련 모멘텀 나왔을 때 슈팅 났을 때
그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는 1,200원 정도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2,600원, 2차 목표가는 14,3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목표가는 12,600원, 14,300원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손절가는 1,200원을 제시합니다. 네, 다음 상담입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윤고님의 종목이고요. 7,200원에 사셨고 비중 30% 담으셨어요. 지금 손실은 아니지만 비중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력도 좀 없는 것 같고 좀 주가가 비실거리는 것 같아요 라면서 보내주셨거든요. 요즘 그러네요. 맞아요. 아무래도 건설 기계 쪽은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많이 내려왔었고 네. 이번에 뭐 공매도 금지로 여러 종목이 튀어오를 때도 이 종목은 좀 비교적 조용한 것 같습니다. 이 기계, 건설 쪽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HD 현대인프라코어가 3분기의 실적이 시장 컨센을 좀 많이 밑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 캐파는 커지기는 했는데 매출 캐파는 조금 줄었고 영업이익이 한 20% 증가했는데 원래 이제 컨센 자체는 어느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이제 밑돌았습니다. 한 19% 정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밑도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건설 기계 쪽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건설 기계 쪽이 IRA의 수혜를 받는 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년에 이제 IRA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또 인프라 투자가 된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내년에 또 대선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아마 야당에서 또 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지 않을까, 그렇죠. 해방을 네. 놓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고금리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고금리 장기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또 건설 업황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12월 달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번 FOMC에선 또 이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을까. 금리 인상 혹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파월이나 연준 의장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 업황은 사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금리를 좀 바닥을 잡아주고 인하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이 조금 더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4분기에 고용비 나갈 거, 인건비 나갈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또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이 살짝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우크라 이제 재건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 뭐 그 다음에 뭐 사우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옴시티. 지금 시장에서 또 이제 완전히 좀 이야기가 싹 죽어버렸죠. 네. 계속해서 이제 또 전쟁이 또 장기화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현재 이제 재건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까지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네. 미국 내 여론은 슬슬 전쟁 그만해라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보니까 굳이 이 부분을 먼저 이제 터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당장에 이 전쟁을 이겨낼 만큼 사우디 네옴시티가 한 번에 확 주목받기에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만한 여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최근에 하락이 나온 것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고 지금 현재 저항 구간에 부딪히는 구간이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수급도 죽어있는 상황이고 당장의 재료도 살아날 만한 게 없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은 생기는 거죠. 다만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상태이긴 하기 때문에 만약에 21선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소폭의 상승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이상의 상승을 바라기는 조금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가가 7,280원입니다. 저가 매수 이제 전략으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크게 매력도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저가 7,280원 이탈하면 정리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21선 뚫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7,500원 정도 구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서 7,500원 정도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은 7,000원 후반대 정도까지는 노릴만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길게 들고 갈 만한 매력도는 되게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비중을 줄이면서 오래 들고 가기보다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전해드렸고요. 네. 7,280원 이탈 시 매도 그리고 7,500원을 뚫어줄 경우에는 목표가 7,900원, 우리 7,000원 후반대까지 잡으시면서 수익을 빠르게 짧고 강하게 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빠르게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네. 문 크게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좀 도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DIT요. DIT. 잘 가고 있잖아요.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9,000원에 20%요. 좋네요. 지금 이제 수익이 잘 나고 있고 최근에도 또 어제 오늘 아주 뭐 DIT 좋습니다. 자, 잘 가고 있는 DIT 어떤 게 좀 궁금하실까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디까지가 얼마 어디서 팔아야 되나? 이거 13,000원대부터 해고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셨군요. 네, 지금 4일 전에 들어갔는데 또 물려갖고 있다가. 아하. 지금 보니까 이제 목표가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예전 기록에 이제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신호가니까 잡기가 좀 애매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우 팀장 연결을 해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응 전략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DIT를 보니까 약간 2차전지 장비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HPSP, 약간 소형 HPSP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HPSP 같은 경우 이제 한미반도체가 지분 9%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랑 같이 움직이는데 DIT는 약간 작은 몸집을 무기로 그래도 HBM3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발 수주를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을 보니까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2차전지 어떤 검사 장비랑 반도체 장비를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 중에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이 있는데 DIT는 유감스럽게도 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펀더멘탈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종목을 정말 정말 묻지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지 어떤 이슈랑 이 이슈에 투자자들이 반응한 것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정말 HBM3 대장은 한미 반도체지만 천하의 한미 반도체도 실적 발표 후에 밀렸었잖아요. 근데 DIT는 이 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종목을 잘 샀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안 되죠. 이제 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수급과 거래량과 주가 추이를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를 예상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이 밀리지 않고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루닛이랑 뷰노 상담할 때 그때 그 기분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지금 결과적으로 밀렸잖아요. 근데 저 그때 엄청 조심조심 말했잖아요. 역적될 수 있으니까. 근데 동아기업이랑 DIT 이 종목을 어느 뉴스가 나오면 밀릴 것이다?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야 되는 게 DIT가 만약에 이 SK하이닉스 파두처럼 DIT가 SK하이닉스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에서 멀어지면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DIT가 흑자 전환을 못 해가지고 왜 DIT가 생각보다 흑자 전환이 늦어지지? 이런 뉴스가 나오면 밀릴 수 있고요. 일단은 반도체랑 HBM3랑 한미반도체 같은 HBM3 대작금 뉴스가 악재가 나왔는데 DIT는 꺾이지 않았으니까 그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암초 같은 버튼들을 두고서 이 버튼이 눌렸을 때 이 종목이 밀리면 그때 비중 조절을 하는 거고 이 버튼이 눌렸는데도 우상향하면 그냥 드라이빙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 동향 보면은 수급 동향 좋습니다. 뭐 외인과 개인, 기관 뭐 너나 할 것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 들어오고 있고 개인 들어오다가 지금 이번 주 이 상승은 외인과 기관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상장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 잘 안 좋아하는데 땡기면 땡긴 대로 가는 종목인 상태죠. 부담 없이 가시죠.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확인 매매가 가능하시면 보시면서
뭐 이동평균선 이탈했을 때 비중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대응을 못 하신다는 대응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이 꽤 크시니까 23,000원을 이탈하면은 비중을 10% 줄여주시고 한 21,000원, 21,000원을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뭐 관종에서 지우셔도 되시고 그대로 보유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지금 수급이 좋아서 추이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뭐 25,000원, 27,000원, 29,000원, 31,000원 이렇게 2,000원 단위로 비중 5% 비중 축소하시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버튼이 작용했을 때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상되는 악재에 좀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좀 중요한 단어도 좀 말씀 좀 드렸었고 목표가랑 손절가 좀 같이 좀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해결되셨습니까? 근데요. 네. 말씀하고 얘가 저기 뭐 반도체인지 2차 전지인지 양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종목이 예, 예, DIC가 좀 헷갈리신다는 거죠. 이 부분 좀 보충 설명 그때 부탁드릴게요. 하이닉스 그거 했다고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또 몇십만 원 먹고 나왔는데 그때는 반도체로. 갖고 또 들어갔는데 얘가 도대체 그 한미반도체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정체성이. 네. 카멜레온 같은 종목이죠. 일단은 네. 이 종목이 2차 전지 공정 장비 사업을 영위를 한다고 하는데 차트를 봤을 때 2차 전지로 부각받았을 만한 시즌은 뭐 의심하라고 하면 의심할 수 있죠. 2023년 4월과 2023년 8월 이때도 27% 갔고 이때 4월 19일도 15% 갔습니다. 2차 전지 옷을 입고 있다가 2차 전지에 팔을 걷어붙이고 거기다 반도체를 더 입었다. 근데 어차피 뭐 주가가 잘 가고 있으니까 얘가 뭐 때문에 가는 건지 뭐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지금은 H&M 관련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뭐 2차 전지 옷을 입든 반도체 옷을 입든 나쁜 옷을 입은 건 아니잖아요. 좋은 옷을 입었는데 무슨 색깔이 더 잘 보이냐 이런 차이일 뿐이고 어떤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동화 기업이나 뭐 이런 뭐 유가 관련주 이런 것처럼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일단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이 종목 밀리라고 이런 이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대응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되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 미끄러지니까 대응할 준비를 하시고 안전하게 수익 청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종목이 여기저기 발을 좀 많이 담궜나 봐요. 예, 잘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DIT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볼 건데요. 한미반도체 진단할 겁니다. HB요. 네, 예. 박준동 님이 매수 문의 주셨거든요. 한미반도체도 차트가 굉장히 좋죠. 계속해서 우상향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고 최근에 좀 실적이 나오면서 한번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오늘 다시 한번 또 크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6만 원대 회복을 합니다. 아직 우상향 꺾이지 않았고요.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한미반도체. 이렇게만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해요. 네, 왜 애매하냐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가 지금 이제 더 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반도체는 지금 시장하고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주도주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어찌됐든 시장과 같이 봐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을 잠깐 봤을 때 잠깐 이제 또 차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최근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던 구간까지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코스피 기준 2,500 구간이 본격적으로 이제 또 매물 구간이 시작이 되어버리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미 공매도 금지 이야기 나왔을 때 2,500 구간을 뚫어주지를 못했죠. 바로 그 다음날에 갭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현재 코스피는 2,500 구간에 굉장히 큰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한 4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면 이제 또 공매도 금지 이슈에 따라서 수혜를 받았었던 구간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슬슬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뚫고 가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힘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을 못 뚫어주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같이 차익 실현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흐름이 괜찮았죠.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이제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이제 약 한 거의 10% 넘는 이런 상승이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 흐름 다 살아 있어요. HPSP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굉장히 좀 상세하게 봤을 때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흐름 괜찮았고, 뭐 수급도 살아있고 추세도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한미반도체를 봐야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3분기 영업이익이 약 한 90%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러한 이제 어닝 쇼크가 나오게 되면서 시간외로 이제 상당히 크게 털썩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당연히 반도체 업황 좋아짐에 따라서 실적 회복은 될 겁니다. 실적 회복은 될 거다라고는 저는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조금 더 다른 종목들이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 대비해서 뭐 하나마이크론이든 아니면 뭐 HPSP든 지금 봤을 때 다른 종목들이 훨씬 더 저는 수급이 잘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물리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은 훨씬 더 다른 종목들이 많아질 거고, 올라가더라도 조금 더 이쪽 구간이 좀 탄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반도체는 얼마 전에 악재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종목에 대해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은 다른 종목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를 만약에 접근을 하실 거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슬슬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저항 구간에 도달을 할 만한 구간이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뚫어주면은 아마 지금 반도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같이 가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과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를 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한미 반도체 외에도 더 좋은 선택지가 분명히 시장에 지금 있다라는 점, 리스크가 조금 더 적은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부 벌써 시간이 53분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거 막종하고요. 다음 2부 때는 이제 저희 퓨런티어를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하나 더 간다고 합니까?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살려보는 걸로. 자, 그럼 박영실님께서 올려준 종목을 우리 손여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CR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약간 좀 낯선데요. 7,300원에 비중은 10%. 오늘 샀는데 이렇게 또 하락을 해버립니다. 네, 목표가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상 핵심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R홀딩스 옛날에 조선내화였습니다. 이제 CR홀딩스랑 조선내화로 이제 지주사랑 현업사로 구분이 됐죠. 그다음에 실적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에다 2차전지 소재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약간 그 히토리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인적 분할 됐고, 인적 분할 이후에 사셨기 때문에 뭐 조선내와 뭐 현물을 받거나 이런 모멘텀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포스코홀딩스와의 모멘텀을 얻었을 때 단기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2차전지,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 낙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의심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청산 기회 있으실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수급이 아쉽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지지구간 20에서는 아직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손절가는 6,6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6,600원 잡아드리고, 1차 목표가는 8,000원, 2차 목표가는 8,800원 잡고, 2차 전지 포스코그룹주 업황,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R홀딩스 손절가 6,600원, 그리고 목표가 8,000원, 8,800원 이렇게 두 번 잡아드렸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진짜로 끝났고요. 자, 퓨런티어 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퓨런티어가 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 종목이 김영일 전문가가 예전에 얘기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잠시 후 2부 때에도 자세하게 정확하게 좀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어요. 네, 퓨런티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 후에 만날게요. 네.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